시청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슈퍼스타가 커리어의 중대 결정을 내릴 때 전 세계 축구계는 숨을 죽입니다. 토트넘의 아쉬움,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과 중국의 존중이 뒤섞인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뜻밖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터져 나온 깊은 한숨입니다. 아니 왜일까요? 잉글랜드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적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며 현대 축구계의 냉정한 위계 질서와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손흥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건인의 재채기 한 번이 어떻게 아주 먼 곳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선수가 10년간의 헌신과 173골이라는 대기록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차기 행선지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에 아시아 언론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일본은 그를 아시아의 자부심이라 칭했고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하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사들 속에서 유독 인도네시아 언론은 걱정이 가득 담긴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아드리안 위보어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위보어,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이제 갓 19살이 된 윙어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그들의 귀화 정책의 핵심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최고의 유망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위보어 선수가 현재 뛰고 있는 팀이 LAFC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불안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프로축구의 내곡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태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 바로 슈퍼스타의 중력 법칙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전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급의 슈퍼스타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행성이며 그 자체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언론의 관심과 막대한 상업적 계약들을 끌어당기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변의 모든 것들의 궤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젊은 유망주 아드리안 위보어는 어떻습니까? 그는 LAFC라는 궤도 안을 돌고 있던 작은 위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행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 위보어라는 위성은 자신의 궤도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위보어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그가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축구판의 잔인한 먹이사슬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는 토트넘의 전설이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입니다. 그렇다면 아드리안 위보어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 먹이사슬에서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작은 초식동물에 불과합니다. 고작 19살, 1군 무대 경험은 전부 합쳐서 16분이 전부입니다. 정글의 생존 법칙이 무엇입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올 때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들이 가장 먼저 그 위협을 감지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적었던 출전 기회는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겁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방출되거나 벤치워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냉혹한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인정한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은 인도네시아처럼 소위 해외 혈통 선수에게 크게 의존하는 축구 발전 정책이 얼마나 취약하고 모래성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위보어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제 범위를 완벽하게 벗어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변수까지는 계획에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수 한 명의 개인적인 결정에 한 국가의 축구 미래 계획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서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아직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깊은 한숨은 단순히 유망주 선수 한 명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더 큰 진실, 바로 거대한 무력감을 처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 아시아 축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심태용 감독 부임 이후 귀화 정책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을 선택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의 재능들을 끌어모아 단기간에 대표팀의 전력을 끌어올린다. 일견 아주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름길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자국 리그와 유스 시스템이 길러낸 선수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선수들에게 걸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커리어는 전적으로 그들이 속한 해외 구단의 결정과 냉정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슈퍼스타의 이적이라는 변수 하나에 국가대표팀의 미래가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위보어를 향한 이 불안감은 결국 그들이 선택한 국가대표팀 강화 전략 자체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계 축구라는 거대한 권력 지도 위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여전히 얼마나 미약한지를,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된 가장 뼈아픈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대표적인 예로 든 동남아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나 체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들의 위상에 있습니다. 결정은 런던에서 내려졌습니다. 작별 인사는 서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자카르타에서 전략적인 두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상이 이미 한 명의 선수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국가대표팀의 선수단 구성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불안감은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글로벌 먹이사슬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무력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수는 있지만 손흥민 같은 거인들이 결정하는 잔혹한 법칙과 그 거대한 중력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주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가장 심오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기화 정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강대국들의 결정 하나하나에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으려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외부에서 운 좋게 발견한 위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빛을 내는 행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튼튼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이 냉정한 먹이사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심층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